마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마음의 예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마음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구나 하면서 수긍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호의적인 반응은 잘 얻지 못하는 편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잘 어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방이 맞아 너가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확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의할 수 있도록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설득은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쉽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85% 이상이 이론보다 감정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만 쭉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적절한 공감과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행복한 기분이 들 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따라서 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미소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호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스웨덴의 한 대학교에서 웃는 얼굴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불과 30초 만에 따라서 함께 웃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이상 더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웃는 얼굴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처럼 웃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엄격한 사람도 칭찬 앞에 장사 없다 라는 말처럼 칭찬은 얼어있던 분위기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꼭 거창한 칭찬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친구예요. 그러면 마음아, 너 오늘 입은 옷 되게 잘 어울린다. 훌륭하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이라면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좋아할 만한 점을 캐치해서 진심이 담긴 칭찬을 건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방이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입장도 생각해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짱구 엄마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짱구가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짱구야,
그만 놀고 가서 방 청소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짱구야,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게 많아서 엄마의 상황, 조금 힘이 드네. 엄마의 심정, 우리 짱구가 방이라도 청소해주면 바라는 거, 엄마가 되게 힘이 나고 좋을 것 같아. 효과, 해줄 수 있겠니? 부탁. 이렇게 나의 상황과 심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는 거죠. 굳이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상황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모습의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행동을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은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정말 친절하시네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말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를 심리학에선 레토릭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직접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짱구가 그림 그리기 숙제가 있는데 자꾸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짱구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짱구가 먼저 숙제를 끝내놓고 놀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땐 짱구야, 너 숙제 있잖아. 걱정이 되지도 않아. 그만 놀고 얼른 가서 숙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짱구야, 우리 그림 그리기 숙제 먼저 즐겁게 끝내놓으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이 직접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이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기분 좋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방법은 어중간한 숫자를 이용해보는 건데요. 우리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앞에 인기 상품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인기 상품들의 가격을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끝이 딱 떨어지는 10,000원, 20,000원 이게 아니라 9,900원, 19,800원 이렇게 애매한 숫자를 쓰여진 가격이 많아요.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 가격에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설득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심리학에선 이를 우수리 효과라고도 불러요. 고작 100원, 1,000원의 차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단 저렴하네 하면서 뭔가 구매 욕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처럼 대화에서도 우수리 효과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짱구가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짱구야, 우리 1시간만 공부하자 하는 것보다는 짱구야, 우리 55분만 딱 집중해서 공부해볼까? 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짱구 입장에서 들었을 땐 단지 단 5분 차이지만 55분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1시간보다 훨씬 더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동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소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방법은 나의 의견에 에피소드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좋은 에피소드는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마음을 움직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는 곧 스토리텔링법이라고도 해요. 이 방법을 사용한 예시를 들자면 어떤 사과 농장에서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그 많던 사과가 거의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농장 주인이 생각을 고민해보다가 나뭇가지에 얼마 남지 않은 사과들을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시험에도 철썩 붙어있는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반 사과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인기 선물로 유명해져서 결국은 완판 신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나의 사과란 상품에 아무리 힘센 태풍이 지나가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스토리를 넣어서 구매자를 설득시킨 거죠. 이처럼 스토리가 나의 의견과 적절히 잘 맞아떨어질 때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8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 이미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짱구가 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짱구 엄마가 방을 어지럽히지 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방을 깨끗하게 사용해 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깨끗하다 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머릿속에 먼저 연상이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이거는 보너스 팁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법 중에 핫드링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장소나 따뜻한 음료를 마셨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사르르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분 좋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마음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또 만나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